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최근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계속 치료는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 이 치료의 틀이 전체적으로 약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환자분들 모두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치료 동향을 정리해 보면 먼저 치료 목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졌고요. 또 꼭 필요한 사람에서 적절한 치료를 보다 빨리 하자는 어떤 맞춤 치료가 제시되고 있고, 또 치료 중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평가하는 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치료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주세요. 네,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증상이 없어지는 게 치료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상적 관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는 끊은 상태에서도 관해가 잘 유지되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시경을 해봤을 때 그 장에서 염증이나 궤양 같은 것이 다 사라지는 점막 치유가 아주 중요한 치료의 목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입원이나 수술 같은 합병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꼭 산같이 보이는데요. 밑에 펭귄도 있고, 요 밑에 파란 건 바다입니다. 바다. 이게 빙산이죠. 빙산. 왜냐하면 그렇게 치료의 목표가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증상이 하나도 없어진 후에도 우리 몸속에는, 즉 장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 바다 밑에 있는 빙산과 같은 염증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증상만 치료하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서양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에 나왔던 치료를 쭉 하는 가운데 약 10년이 지나면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20% 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크론병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진단 당시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여러 가지 누공이나 또 협착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염증형 그런 크론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이 지나고 났더니 반대로 88%의 환자에서 협착이나 누공 이런 것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즉 기존에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쭉 지나면 질병이 진행하는 것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기존의 치료가 아주 잘못된 것일까요? 이 피라미드는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치료를 나타내는 큰 피라미드입니다. 궤양성 대장암과 크론병 공이 처음에는 약효는 좀 약하지만 부작용도 없는 안전한 약제를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살라진이나 항생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효과는 좀 더 강력하지만 이에 비례해서 부작용도 커질 수 있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조절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세요. 이런 걸 바로 스텝업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약 10년 전부터 생물학 제제, 즉 레미케이드나 휴미라 이런 항TNF 제제들이 개발되어서 임상에 도입이 되면서 좀 더 큰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아까 질병의 경과를 막지 못했던 것을 이러한 약제들이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처음부터 이런 생물학 제제, 레미키나 휴미라 같은 그런 항TNF 제제를 처음부터 쓰면 어떨까? 이게 바로 탑다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치료죠. 그런 것이 한번 제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실제로 맨 처음부터 진단되자마자 이런 항TNF 제제를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스텝업 치료군에서는 점막 치유가 30%에 불과했던 반면에 처음부터 강력한 치료를 했더니 점막 치유가 73%로 훨씬 많이 됐고, 또 이렇게 점막 치유가 된 환자들에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스테로이드나 또 때때로는 항TNF 없이도 계속 관해가 잘 유지되는 그런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처음부터 모든 환자한테 그러면 아주 처음부터 항TNF 제제를 쓸까? 그렇지만 항TNF 제제도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비용의 문제가 있죠. 노르웨이의 연구인데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진단받고 10년 동안 어떤 경과를 봤나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반 정도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증상이 심하다가 나중에는 증상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잘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환자는 처음에는 증상이 별로 없다가 나중에 심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내 이렇게 증상이 막 심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과를 밟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크론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인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한 경과를 밟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좀 더 강력한 치료를 하면 어떨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 앞으로 경과가 좀 나쁠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 또 뭐 치루나 농양 같은 항문주의 질환이 있는 경우, 또 담배를 피거나 협착이 있는 경우나 내시경을 해봤더니 깊은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경과가 좀 나쁘겠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도 젊은 나이에 발병을 하거나 대장을 전체를 다 침범한 전대장염인 경우, 또 원발성 경화 담간염이 동반되거나 역시 내시경에서 깊은 궤양이 있는 경우, 내시경 소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경과가 나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똑같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황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는 기존처럼 메살라진이나 스테로id부터 시작해서 전차 다음 단계의 약제로 진행하는 기존의 스텝업 치료법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장관 크론병 환자에서는 처음부터 스테로이드와 면역 조절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반응이 없으면 물론 기존보다 더 빨리 다음 단계의 항TNF제를 쓰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누공을 갖고 있는 누공형 크론병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항TNF제를 면역조절제와 같이 쓰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때 물론 농양이 있다면 배액을 해줘야 되겠고 세톤 같은 것들을 삽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마찬가지로 위험인자가 있으면 크론병과 같이 면역조절제나 항TNF 치료를 보다 조기에 도입하자. 이런 맞춤 치료가 제한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임상에서 완전히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받고 나서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됐구나. 약만 잘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다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는 많은 염증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장에 협착이 오고 누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 도중에 주세요. 좀 귀찮고 번거롭긴 하겠지만 주기적으로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CRP 같은 걸 측정해서 내 몸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힘들지만 내시경을 해서 내 장이 깨끗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CT나 MRI를 통해서 소장염증을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대변 검사를 통해서도 내 몸에 염증이 지금 없는지 있는지 간접적으로 측정을 해보는 그런 방법이 앞으로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주세요. 일단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내가 느끼는 증상만 없어지면 됐지만 이제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점막까지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밝혀졌고요. 또 누가 더 나쁜 경과를 밟을지를 잘 찾아내서 고위험군을 찾아서 다음 이런 사람들에서는 항TNF나 면역조절제 같은 조다 강력한 약제를 조다 빨리 도입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아서 만약에 우리가 원했던 치료의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료를 조절하든지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센 약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휴미라, 레미케이드 이런 약들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새로운 약이 뭘까?
뭐가 나올까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더 좋은 약제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리라 기대를 하고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치료의 동향들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한 장, 그리고 또 행복한 삶, 이런 우리의 최후의 목표에 한 발짝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